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9월 9일 애플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연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아이폰 6S를 비롯해 아이패드 프로, 새로운 애플 TV 등 많은 다양한 신제품을 쏟아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행사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이날 출시된 애플 제품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 애플이 어떤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총평을 하자면 애플의 여유와 초조함을 좀 동시에 보여준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편으론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회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큰 변화보다는 제품의 개선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그런 초조함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사실 아이폰 S6는 벌써부터 예약 주문이 밀릴 정도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반응이 어떤 겁니까? 아직 출시도 안 됐는데요. 지금까지 아이폰 6S와 아이폰 6S 플러스를 합쳐서 1000만 대가 넘는 예약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인데요. 이번엔 1차 출시국에 중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이폰의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1차 출시국이 아니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곳곳에 아이폰 6를 품절시킨 그런 장본인 일들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니까 앞으로 매장에서는 아이폰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판매 방식을 바꿨을 정도였습니다. 또 중국 출시 때는 중국 한 나라에서만 아이폰 6 같은 경우에요. 일주일간 예약 판매 100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었으니까 이번처럼 이제 1차 출시국에 포함된 경우에는 예약 판매 12시간 만에 전 모델이 다 팔렸고요. 지금 주문하면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기다리니 뭐 예약 판매 기록 갱신 같은 경우는 좀 당연한 그런 결과였던 거죠. 아무래도 이 1차 출시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보면은 애플이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어떤 점들이 이게 중국 소비자들을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치품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좀 내세우고 싶은. 그렇죠. 근데 농담이긴 한데 농담이 또 아닌 그런 게 있습니다. 일종의 굉장히 좀 비싼 그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가 이미 있고요. 샤오미 같은 거 많은데 애플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 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내세우기 좋은 그런 폰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좀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 아이폰의 판매량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보조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가의 해외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는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아이폰만 미국보다도 더 많이 팔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는 굉장히 비슷한 거죠. 물론 이제 아이폰이라는 제품 자체가 좋은 제품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폰이 여기저기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아이폰 6와 그리고 아이폰 6S 이번에 나오는 것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는 압력을 감지하는 3D 터치라는 기능일 겁니다. 가볍게 누르면 예전처럼 반응을 하고요. 꾹 누르면은 좀 여러 가지 알림창이 뜨면서 이메일 내용을 살짝 엿볼 수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처럼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사용 방식을 좀 더 신선하게 만들어줬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미 있는 기능을 따라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 기능 역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였는데요. 이번엔 1200만 화소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빛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좀 선명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전면 카메라 역시 12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 카메라로 바뀌어서 셀카를 찍기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초고해상도의 동영상도 찍을 수가 있고요. 라이브 포토스라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사진을 찍는 앞뒤 순간을 자동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사진을 누르고 있으면 사진을 찍는 순간을 짧은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재미삼아 넣은 기능 같지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능들이죠. 하지만 진짜로 좋아진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뭐죠? 겉으로 보이는 것들도 좋아졌지만요. 실은 겉보다 속이 더 좋아졌는데요.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70, 80% 이상 좀 더 빨라졌고요. 유리나 본체 알루미늄도 예전 제품에 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색상도 로즈골드 색상이 추가가 되었고요. 램 역시 2GB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 로즈골드 색상 나오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나 사고 싶어 하면서. 이 애플이 이 제품 뒤에다가 S 붙이는 것처럼 프로도 많이 붙이잖아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프로라는 이름답게요. 좀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아이패드 제품입니다. 그동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영 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제품은 업무용으로 좀 새로운 수요를 개척을 해서 판매량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제품으로 보입니다. 12.9인치 크기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세밀한 그런 고해상도의 화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게는 712g 정도에 불과합니다. 배터리는 10시간 정도 간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대화면과 함께 기존에 쓸 수 없었던 새로운 액세서리를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플 펜슬입니다. 이 펜을 이용하면 마치 진짜 연필이나 붓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드디어 펜이 나왔군요. 그렇죠. 사용자가 펜을 누른 압력이나 아니면 이 펜의 기울기 등을 좀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어서 가능해진 그런 일들인데요. 덕분에 디자인 작업이나 일러스트, 웹툰 등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제품처럼 보입니다. 또 업무에서 많이 쓰이는 MS 오피스와 키보드 커버도 함께 이번에 출시가 돼가지고요. 외근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좀 적당한 그런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요. 많이 보급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가격이 한 최소 사양으로 구입하시면 12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기타 액세서리 다 구입하시려면 최소 한 160만 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 중고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어요. 네. 이 밖에 또 어떤 다른 제품이 있을까요? 예, 이 밖에도 아이패드 미니 4를 약간 업그레이드한 아이패드 미니 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iOS 9도 나왔고요. 워치OS 2 역시 소개가 됐는데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애플 TV 역시 선보였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일종의 인터넷 TV 셋톱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신제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었던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달 일정 금액만 내면 항상 새로운 아이폰을 쓸 수 있는 일종의 24개월 할부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 6s 16기가 제품을 원할 경우에는 매달 32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8,000 정도를 내면 아이폰 6s를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뭐 새로운 아이폰 7 같은 제품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그 제품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아주 좀 특이한 프로그램인 것이 그냥 2년 동안 내는 금액만 따지면 새 아이폰 한 대를 사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한 적어도 17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손해 같지만 1년 뒤에 새로운 아이폰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다만 이렇게 새 아이폰을 바꾸면은 다시 2년 약정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한마디로 한 번 쓰면 계속해서 아이폰을 써야지만 그래서 이익이 남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거죠. 그러니까 매년 최소 한 46만 원씩을 내면서 매년 아이폰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통신비는 따로고요. 야, 이 얼리 어댑터들을 잘 포섭하면서 충성심도 높일 수 있는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책인 것 같은데 이 계속 쓰게 만드는 이 정책 짧게 한번 더 들어보죠. 예, 그래서 이게 애플 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스마트폰 회사나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가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을 뺏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통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자들을 계속 묶어둘 수가 있었는데요. 이젠 그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셈이죠. 아예 고급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애플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유 자체가 미국 역시 한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단말기 보조금을 좀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조금을 줄이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굉장히 축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더 큰 규모로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폰 마니아들을 완전히 애플이라는 회사에 묶어두고 싶은 거죠. 예. 아이폰 팬들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매년 새로운 아이폰을 장만할 수가 있으니 뭐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겠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이 제조사 중심의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놓지 말란 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운 태블릿 PC를 내놓으면서요. 한 조금 비싼 키드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키드 버전을 사시게 되면 2년 동안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바꿔달라 그러면 무조건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런 상품이 이미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격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변화가 어떻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바꿀지 주시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온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